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큰 고래 안철수 청년들과 사전투표 문 정권은 분열 시작,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고래 안철수가 2일 오전 서대문구 창천동에 마련된 서울시장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의 이름은 파란 고래였습니다. 제가 안철수님께 큰 고래라는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오늘 아주 우연히도 안 대표가 투표를 한 사전투표 장소의 이름이 파란 고래였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투표를 하기에 앞서 안 대표는 신촌 거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안철수는 오늘 여러 청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주먹 악수를 나누면서 웃는 얼굴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특히 투표장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식목일을 앞두고 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지금은 썩은 나무를 잘라내고 새 나무를 심기에 딱 좋은 때라면서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정신은 젊은 정신입니다. 청년 정신이며 벤처 정신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에서 그 정신이 가장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안철수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수없이 보여준 다양한 도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청년 정신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서대문구 신촌 투표장 주변에서 안철수 대표가 청년들과 만나서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작고 답답한 강물에서 저 멀리 크고 푸른 바다를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안철수 철학의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승리를 지원하고 또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뜻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청년 정신을 보여주는 치밀함을 연출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안철수의 선거이며 안철수를 위한 선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최근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야권 통합의 정신과 그 발걸음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종인처럼 야권 단결에 목리를 부리고 장애물 역할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큰 별이 밝게 빛날 때 어둠은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심이 천심이고 민심은 선거의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원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하고도 부끄러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선진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창피한 선거는 아마 그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말이죠. 만일 제가 민주당 고위 당직자였다면 목숨 걸고 이번 선거에 절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승부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며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한 열흘쯤 서울시청 앞이나 광화문이나 국회의사당 앞에 멍석을 깔고 석고 대죄 퍼포먼스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라도 했더라면 아마도 민심이 민주당 쪽에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짜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는 과감하게 야당에게 내어주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김태년 이런 등등의 집권 세력은 어디에다가 양심을 갖다 버렸는지 쓸데없는 탐욕으로 민심을 배반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패하는 치욕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치욕과 탐욕이 또 다른 치욕을 불러오는 셈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 후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면서 분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선거판에서 문재인의 이름은 LH 땅 투기와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어서 부끄러운 나머지 치워져 버렸습니다. 박영선도 얼마 전에는 문재인 보유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니만
이번 TV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배반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권과 민주당은 드디어 거짓과 배반과 또 다른 배반에 의해서 무너지는 흐름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한 의원은 방송 대담에서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될지 아니면 밟고 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완전 갈등과 자기 모순과 배신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내 최고 대권 후보인 이재명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떠나간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거죠. 이낙연도 이제 와서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입에 발린 때늦은 사과라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어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개혁이 무기력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등등 마지못해 하는 사과를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참으로 볼썽사납고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동권 정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해찬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더라도 내년 대선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라면서 더 큰 탐욕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도 보수 진영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회복을 위한 범야권 통합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도 그 중심에 안철수와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도 오늘 부처를 모시고 서대문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온 시민과 국민 마음속에 이미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천심인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투쟁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갈망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안철수가 큰 고래가 되어서 커다란 정치의 바다로, 커다란 바다로 나가게 된 배경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는 민심의 바람이 불고 하늘엔 준비된 새 리더십의 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루킴 TV는 화해와 통합을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